표피색소의 진피색소 치료 방법을 쓰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효과가 없겠죠. 흑자와 기미로 고민이신 분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상아 원장입니다. 저는 수년 동안 흑자를 비롯한 여러 가지 색소 치료를 해오고 있습니다. 환자분들께서는 얼굴에 색소가 생겼을 때 병원에 오시게 되시는데요. 얼굴에 기미가 있어요 라고 하시면서 내원하시는 분들 중에서 실제로 기미가 아닌 분들이 절반 이상입니다. 흑자인 줄 알고 내원하셨는데 흑천성 오타모반이라든지 다른 색소인 경우도 있습니다. 오늘은 어린아이도 이해할 수 있을 만큼 아주 쉽게 피부과 색소 치료의 전체 개념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면 내가 이제 어떤 치료를 받게 될지 예측할 수 있고요. 병원에서 설명을 드릴 때 훨씬 더 이해가 쉬워집니다. 치료에 대한 이해도는 보다 안정적인 결과와 만족스러운 치료 과정에 긍정적인 밑거름이 됩니다. 일단 우리 피부에 생기는 주근깨 혹은 흑자, 기미, 편편사마귀 등 피부를 깨끗하지 않게 보이게 하는 색소 병변들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나누는 기준은 바로 이 색소들이 위치하는 그 위치입니다. 우리 피부는 간단하게 보면 피부 표면에서부터 표피, 진피, 지방층, 근육층으로 나누어집니다. 우리가 보는 색소들은 표피나 진피에 주로 위치하고 있는데요. 표피에 위치한 것은 바로 표피색소, 진피에 위치한 것은 진피색소라고 부릅니다. 표피색소는 그 표면에 있기 때문에 비교적 경계가 이렇게 뚜렷하게 보입니다. 주근깨, 흑자, 편편사마귀 등이 이에 속하는데요. 진피색소는 좀 더 피부 깊숙이에 있기 때문에 경계가 좀 이렇게 흐릿하게 보입니다. 기미, 에브넘이라고 부르는 천성 오타모반이 이에 속합니다. 표피색소는 색소의 경계를 펜으로 그려서 끝과 끝이 이렇게 만나게 되고, 진피색소는 색소의 경계를 펜으로 그리다 보면 어디가 끝이지 하는 식으로 넓게 이게 퍼져 있는 색소라고 보시면 됩니다. 실제로 집에서 셀프로 표피색소하고 진피색소를 명확하게 이렇게 구분짓기 어려운 경우가 많고, 의료진도 이게 흑자인지 기미인지 명확하게 구분이 어려운 경우가 많기 때문에 색소 치료에 대한 경험이 많은 의료진에게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이렇게 색소가 위치한 층에 따라서 분류를 끝내면 이 분리에 따라서 치료 방법을 달리해서 치료를 하게 됩니다. 표피에 위치한 색소는 표면에 있기 때문에 밖으로 똑 떼내서 치료하는 방법을 주로 사용합니다. 흑자나 주근깨의 경우는 7호 532나노미터 짧은 파장대에 강한 레이저를 가해서 표피의 일부를 떨어지게 해서 표피에 포함된 색소가 같이 떨어져 나가는 치료를 주로 사용합니다. 표피에 위치하는 편편사마귀 같은 병변들은 CO2라고 부르는 박피성 레이저, 즉 피부를 태워서 깎아내는 치료로 제거를 합니다. 이러한 표피 색소 치료의 특징은 회복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이 있습니다. 치료 이후 피부의 손상이 동반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회복하는 과정이 필요하고, 이 회복하는 과정 동안에 피부를 보호하기 위해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가끔씩 피부과에 다녀오고 나서 얼굴에 이제 살색의 테이프를 붙인 분들을 보셨을 텐데요. 바로 표피 색소를 치료하고 나서 해당 부위의 피부를 보호하기 위해서 테이프를 붙이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치료를 보통 1회, 2회에 걸쳐서 반회성으로 치료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치료를 위해 여러 번 병원에 방문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매우 간편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진피에 위치한 색소는 표피보다 더 깊숙하게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떼어내는 방식으로 치료를 할 수가 없습니다. 진피부터는 떼어내거나 박피성으로 깎아내는 치료를 하게 되면 피부에 영구적인 손상이 생겨서 폐인 흉터가 생기거나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피부 깊숙이까지 침투하는 파장대의 레이저 시술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치료는 피부 속의 색소에 레이저를 가해서 색소가 잘게 부서지게 해서 우리 몸 안의 이물을 제거하는 대식세포가 쉽게 잡아먹을 수 있도록 해서 몸 밖으로 배출하도록 하는 치료를 하게 됩니다. 이러한 진피색소 치료의 특징은 굵어지거나 딱지가 지거나 하지 않아서 회복 과정이 덜 필요하게 됩니다. 또한 여러 번 치료를 해야 되는데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대표적인 진피색소인 기미는 치료의 끝이라고 하는 것이 있지 않고 여러 번 관리하듯이 치료를 해야 합니다. 또 다른 진피색소인 후천성 오타모반은 20회에서 30회 이상 수십 회 치료를 해야 합니다. 여기서 표피색소의 진피색소 치료 방법을 쓰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효과가 없겠죠. 효과가 있더라도 미미하거나 쉽게 재발을 하게 됩니다. 진피색소의 표피색소 치료 방법을 쓰면 어떻게 될까요? 이건 색소가 오히려 훨씬 짙어지는 심각한 부작용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기미에서는 깎아내는 박피성 치료나 리파 레이저와 같은 딱지 드는 치료를 범위를 넓게 해서 진행하게 되면 색소 침착으로 인해서 꽤 긴 기간 동안 호전과 악화를 반복하며 고생할 수 있습니다. 모든 분들이 표피색소만 있는 분들,
분들, 또 진피색소만 있는 분들은 거의 없고 대부분의 분들이 여러 가지 층의 색소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요. 진피색소 중에서 기미가 심하게 있는 분들에게서 표피색소 치료를 할 때에는 매우 주의를 기울여서 치료를 해야 합니다. 가끔 표피색소인 흑자와 진피색소인 기미가 같이 있는 경우에 치료가 어렵다라고 설명하는 병원들도 있는데요. 저는 최근에는 흑자와 기미가 같이 있는 경우에도 흑자 치료를 한 이후에 해당 부위에 색소 침착이나 기미의 악화가 생기면 6개월, 1년 동안 해당 부위의 진피색소 치료를 이어나가서 최종적으로 표피색소와 진피색소 두 가지의 개선을 다 도모하는 치료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단 이런 치료 과정에 대해서 환자분들에게 미리 치료의 경과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또 과정을 인내할 수 있는 분들에 한해 치료가 진행이 됩니다. 자, 오늘 색소 공부를 제대로 하셨죠? 그런데 이렇게 공들여 치료를 해도 이것 하나 잘못하면 도로 아미타불이 될 수 있습니다. 바로 자외선 차단제 바르는 방법인데요. 방금 말씀드린 색소 유형에 따라 선크림을 골라 쓰는 방법이 따로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흑자 치료 후 테이프를 뗀 자리에 어떤 선크림을 발라야 색소를 막을 수 있는지 제가 다음 영상에서 아주 구체적인 제품 타입까지 짚어드릴게요. 오늘 내용이 여러분의 피부과 치료 과정에서 겪을 수 있는 불필요한 시행착오를 줄이는데 큰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궁금한 점은 댓글 남겨주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치료 관리의 정석이라는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닥터클레어 박상원 원장이었습니다.